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좀 있어요, 그죠? 좀 감기 있죠. 걸린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한절기다 보니까 애들이 서로 옮기는 것보다는 진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면서. 네, 일교차도 좀, 심하고 네, 그래서 콧물 흘리고 비염 심해지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요새 같아요. 공기도 한참 안 좋았어요. 공기가 너무 안 지난주, 좋았어요. 지지난주. 맞아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네. 이런 한절기 때 또 우리가 이제 피부 때문에도 아이들의 병원들을 피부. 많이 네,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아직은 그래서 너무 건조해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애는 저희가 아토피가 심해서 저는 워낙에도 이런 보습제에 관심이 많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이런 걸 내돈내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지 이거는 뭐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습제 중에 MD 제품으로 나와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서 판매하는 보습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MD 보이시나요? MD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카메라가 어딨지? 아무튼 여기에 보통은 이런 거 말고도 막 다른 뭐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 원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옆에 MD라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의약품으로 지정된 보습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D라고 붙어 있는 보습제는 일반 우리가 이제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보습제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아이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고 기름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유분기에 보습을 많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분이 높아지는 로션들은 냄새가 시간이 갈수록 쿰쿰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향이나 보존제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질병이 뭐 건조 피부염이 심하거나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이제 그런 첨가물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간지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MD 제품들은 주로는 그런 보습력을 높이면서 대신에 첨가물, 보존제나 색소나 향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 보습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화장품이 아니고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임상시험도 조금 더 까다롭고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바르면 훨씬 덜 가렵고 보습력도 좋아서 저희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의 보습은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주 발라주는 맞아요. 게 장땡이에요. 저도 항상 비싼 거 아껴 쓰지 말고 싼 거 사서 자주 발라주라고 어떤 얘기해요. 제품을 쓰더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피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더 잘 맞는 그 제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보습을 유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유지를 위해서는 사실 자주 발라주는 게 좋아요. 뭐 좀 땀이 많고 피부에 유분이 많은 아이들이라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로션 타입을 되게 자주 발라주는 게 좋고, 더 나이가 어리거나 피부가 더 얇거나 그런 더 쉽게 건조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유분이 더 들어간 크림 제제로 조금 우리가 보습을 유지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이제 사실 자주 발라주는 게 제일 좋고, 요즘에 이제 병원들에서 사실 저도 이거를 뭐 이제 들여놓지는 않았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워낙 어머님들이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대부분 다 샘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샘플을 좀 요구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번 발라보고, 어떤 거는 막 나한테는 되게 따가울 수 있고, 네, 저희가 그래요. 어떤 제품은 너무 미끄럼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잘 맞는 거를 유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제일 흔하게 정말 무슨 고유명사처럼 알고 계시는 제로이드. 예전부터 있던 거.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이제 1세대 로션이죠. 그래서 원래 병원에서 판매하던 보습의 네. 최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로이드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제 그 제로이드도 로션이 있고 그냥 인텐시브 크림 MD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매트한 거, 매트하고 조금 더 끈끈한 거, 유분이 끈끈하게 많은 거. 네, 두껍게 바르는 그런 이제 리치크림. 리치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쌍벽을 이루고 요즘에 이제 아모레퍼스픽에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아토베리어. 아토베리어도 로션이 있고 크림이 있고 또 에스츄라라는 좀 더 보습력이 강한, 아니면 유분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대웅에서 나오는 이지듀, 이것도 사실 저는 이게 잘 맞아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끈끈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을 수 성인들은 있고요. 리지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MD 제품 말고 그냥 화장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끔 뭐 제로이드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지듀는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수입 완제품으로 녹십자에서 덱시안. 드리고 있는 덱시안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간지는 나요? 영어로 써 있어서. 근데 불어인가? 불어. 근데 뭐 아무튼 이거는 로션 제제는 없고 크림 타입으로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아토피가 심하면 따님은 네. 어떤 거를 쓰고 계세요? 저희 애는 아토베리어가 자기가 이게 발랐을 때 조금 더 덜 가렵다고 해서 저희 애는 이게 쓰는데 병원에 오는 다른 아토피 있는 애들은 또 제로이드가 좋다고 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들은 이 용기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애들이 쓰기에는 펌프형으로 돼 있는 게 애들이 눌러서 쓰기가 훨씬 좋아서 오히려 어차피 자주 발라야 되면 엄마가 일일이 발라주기 힘들면 펌프형은 아이들이 자기가 눌러서 짜서 쓰기 좋다고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로이드나 이런 것들 이게 튜브형은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남았을 때 펌프는 조금 남은 거를 알뜰하게 싹싹 긁어서 쓰기는 힘든데 요건 잘라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차이는 이제 제로이드 크림이나 이지듀나 덱시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굵기의 차이는 있지만 좀 크림처럼 이렇게 균질한 제형으로 돼 있고요. 아토베리어 크림 이건 로션이고 아토베리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좀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 고보습 세라마이드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유분기 있는 게 알갱이처럼 이렇게 펴발라지게 하는 이제 성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아주 이게 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어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피부가 별로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뭘 발라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예민하신 분들 특히 건조하신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골라서 쓰시는 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보험도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저희는 사실 보험 쪽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손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회사를 것들이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한테 좀 여쭤봐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이제 보습제나 이런 거를 처방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갱신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도는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처방 받아가시면 좋을 그래서 것 보통 같아요. 어머니들이 알아서 한도를 확인하시고 뭐 개수랑 이런 거 다 정해서 오시니까 그리고 한번 썼던 거는 또 계속 쓰게 되니까 한번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보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이제 우리 날씨가 아이들, 더워지니까. 이제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휴가를 많이들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작년에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어. 코로나 이제 그 선블럭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선크림을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몇 살부터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 어떻게 지워야 하고 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사실 워낙은 선크림은 기본 원칙은 그냥 연령과 상관없이 적어도 뭐 생후 2주, 4주 지나서부터는 꼭 발라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만 6개월까지는 직사광선 자체를 피하는 게 좋고요. 너무 이렇게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는 게 피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화상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씌운다든지 유모차 안에 이렇게 둔다든지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저는 보통 생후 한 달 이후는 뭐 나갈 일이 많지는 않지만 나간다고 하면 꼭 선블록을 하라 그러고 당연히 세안도 비누 세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선블록을 6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뭐 바닷가를 간다거나 뭐 놀러를 다닌다거나 할 때 햇볕에 노출될 시간이 장시간 노출될 때는 이제 반드시 바르라고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는 것만큼 잘 지워줘야지 피부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리무버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막 이렇게 투명한 리무버 같은 것들도 있고 맵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맵지 않은 애들 선블록은 그 애들 비누 세안으로만으로도 잘 지워지는 네.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잘 지워주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블록에 대해서 이제 뭐 토막 상식 뭐 이렇게 하면은 선블록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흔히 어른들은 그 선블록이 이렇게 하얗게 백탁 현상 생기는 거가 너무 티나서 보기가 나빠서 그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그렇게 백탁이 생기는 그런 종류들이 오히려 훨씬 피부 자극이 적어서 화학물질이 적어서 더 좋다 그러고요. 그래서 백탁이 생길 정도로 하얗게 발라주고 한두 시간마다 더 발라주라고 얘기를 하고 뭐 SPF는 15 이상으로 되는 걸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꼭 비누 세안으로 깨끗하게 잘 지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SPF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뭐예요, 진짜지?
그래서 SPF 15 이상으로 되는 걸로 충분히 선블록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SPF가 길다고 해서 이게 더 무조건 효과가 높다고 좋은 좋은 건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는 결국 네. 유지가 되는 시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거든 긴 거든 중간중간에 계속 네, 발라주기는 더 하셔야 돼요.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간혹 이제 선블록을 바르면 우리 아이가 피부로 비타민 D를 막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발라가지고 우리 아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전신의 모든 피부에 다 선블록을 바를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비타민 D가 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무서워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거나 할지는 마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피부 관련한 기본 네. 기본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즘에 이렇게 하도 병원에서 다 MD 제품들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셔서 저희가 뭐가 이제 다른가? 다른 제품들하고 어떤 제품이 있는가에 네.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선블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체계적 자세한 우리 안 체계적이었나요 지금? 좀더 더 이상 어떻게 체계적이어야 좀 더 되지? 자세한 핀셋 방역기로 토픽으로 핀셋을 핀셋 통역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 피부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제 연령대마다 피부의 결도 다르고 이게 두께도 다르고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유분기도 다 다르고 해서 실제로 피부과 선생님들은 주로 성인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소아과 오셔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토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